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과 함께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최근에 이제 뭐 한국, 미국 물가 상승률 상당히 둔화된 게 가시화되고 있고, 뭐 핵심 소비자 물가에서도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3.0%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물가 둔화세는 계속 작년부터 뭐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게 핵심 소비자 물가죠. 그러니까 기름값이랑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이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가 중요했는데 핵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8% 증가하면서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구나. 물론 이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는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 정도 물가 갖고 연준이 금리 정책을 확 바꾼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도 뭐 물가 분명히 낮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은 연준 위원들의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지금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물가의 목표치가 2%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그 전에 물가 발표를 하기 전에 걱정을 했던 게 연준이 7월 달에 인상을 하고 9월 혹은 11월에 그러니까 연내에 남은 회의 동안에 두 차례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러다가 미국 기준금리가 6%, 그러니까 세 번까지 인상을 하는 거죠. 추가로 이렇게까지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의 물가가 둔화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된 미국의 6월 그 고용자 수 증감 같은 경우도 잘 나오긴 했지만은 분명하게 꺾이는 모습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는 7월 이후에 금리 7월까지는 인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이런 인상 우려는 좀 상당 부분 감소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파월 의장이 뭐 지표 보고 하겠다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 정도 물가 수준이면은 뭐 금리 피봇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3번 올릴 건 아니고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연준이 7월까지 인상을 하겠지만은 그 이후, 그러니까 7월 이후가 이제 9월 회의거든요. 9월 달 이후에 연준이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꺾여 내려가고 있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9월부터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한이 재개가 됩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가계의 대출 상환에 대해서 좀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 그 대선 공약으로 이 대출을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6월 말에 대법원에서 이제 탕감은 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9월부터 상환이 재개가 되는데 그럼 이제 미국 가계 같은 경우는 학자금 상환 대출을 상환하지 않다가 이제 9월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다 보니까는 이런 소비 지출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도 이거에 조금 그 고려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정책이란 건 효과가 뭐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뒤에 나타난다고 보면 이렇게 빠르게 올린 금리 인상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7월 달에는 올리더라도 9월, 11월 가서 또 올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학자금 대출 이제 상환 시작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 하반기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다 보니까는 오늘 금리 올린 게 이제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1년, 1년 반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는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하반기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6월 FOMC 의사록 보면은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그 시차에 따른 효과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제 효과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5월 달은 동결, 6월은 인상. 죄송합니다. 5월은 인상을 하고 6월은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7월에 다시 인상하는 약간 이제 굉장히 속도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확인을 하나하나 예. 해가면서 좀 스텝을 밟아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채권 시장으로 가서요. 우리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부터 좀 살펴보죠. 새마을금고 뱅크런이라고 일부 뱅크런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 불안감이 높아졌는데 일단 은행권에서 뭐 대출을 하면서 급한 불은 껐죠.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제 특정 지점에서의 대출이 이제 부실화되면서 이제 예금자 분들이 이제 그 불안이 커지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주말 사이죠. 지난 주말에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간의 이런 RP 매입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RP 매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채권이 있는데 예. 이제 예금 인출이 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팔고 예. 이제 환매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단기간에 이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100만큼 갖고 있는데 100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90 정도만 이제 회수할 수 있다 보니까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간의 이런 RP 배율이라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채권을 시중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 수 있게 체결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채권 시장의 매도 압력 같은 경우 상당히 완화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정부가 이제 그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예금 인출 사태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래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더 이어졌다 그러면 더 많은 기사가 나올 텐데 요즘 잠잠한 거 보니까 많이 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하고 또 어제는 또 금리가 다 내리기도 하고 이 변동성이 커지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저희는 상방 압력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요인 중 한 개가 연준이 2번 인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3번까지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과연 가만히 동결 기준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한국은행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새마을금고의 이제 채권 매도 압력까지 나왔던 상황인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의 채권 매도 압력은 상당히 완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미국의 물가 발표 이후에 연준의 긴축 우려도 상당히 완화가 됐고 어제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뭐 상승 압력 자체는 금리가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리스크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은 좀 어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뭐 가능성이 낮더라도 최종 금리가 3.75까지 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는 그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이제 어제도 이제 이제 금융통화 정책 회의가 있으면은 이제 그 기자분들 오셔서 질문을 하는데 한 기자분이 물어보신 게 이게 뭐 전망이 간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하는 데서 언급을 한 게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을 한다거나 혹은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추가로 인상을 하자라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자라는 그런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리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그죠. 예. 3.5 딱 이게 끝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할 수는 있어. 딱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변수, 연준과 가계부채를 봐야 되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차례 인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분명히 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하는 총재가 언급을 더 하신 게 가계부채 규모보다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이 예. 비율을 더 중요하게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에 106%로 고점을 찍고 최근에 10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에서 재차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좀 저희는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가계부채라는 것이 뭐 상당히 우리 경제에 짐인 건 사실인데 이거 가계부채 비율을 뭐 GDP의 80%까지 중장기적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하는 총재 언급이 있어가지고 눈길을 끌었는데 가계부채를 금리만 갖고 이렇게 줄일 수 있나요? 사실 금리만 가지고 줄이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한원 총재도 어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금리를 가지고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금리라는 게 뭐 가계부채만 가지고 이제 통화정책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물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경우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뭐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예를 들면은 뭐 DSR, LTV 뭐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계부채 늘어난 요인은 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해법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이제 고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상반된 시각이 팽팽한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잡으면 될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조금 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해야지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금리가 많이 하락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야 물가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높아졌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0.5%까지 금리를 내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했었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까지 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조금 기준금리상으로는 2% 중반, 뭐 국고 10년 기준으로는 뭐 2%대 혹은 3% 밑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매입을 해서 좀 그 자본 차익을 장기물 같은 경우가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 가격이 더 비싸지다 보니까는 그런 전략을 좀 추구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금리 정책도 있고 우리나라 경기도 있고 뭐 미국의 금리 정책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